인기 종목 몇 개 좀 볼게요. 자, 오늘의 인기 종목 어떤 종목이 인기 종목으로 좀 올라와 있나요? 일단은 네이버가 일단 올라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쭉 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요즘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를 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반등은 가능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꺾여가지고 내려온 거라 가지고 아무튼 뭐 네이버가 뭐 오늘 장대 양봉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지금보다는 뭐 좀 상승은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든요.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이후에 이제 좀 양질의 상승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인기 종목 1위로 올라와 있군요. 자,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 왜 이렇게 인기죠? 예,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추세가 뭐 쉽게 현재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이제 잘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또 다시 갇히느냐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갇히면 좀 곤란하다. 갇히면은 이게 또 뻥뻥 날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갇히는 모습을 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중요한 이 단계를 잘 극복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매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그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상승할 수가 있어야지 매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많이 뭐 좀 단순히 어떤 좋아 보인다, 좋은 소문이 좋게 나더라, 리포트도 좋은 게 있더라, 뭐 그렇게 그런 걸 보고 단순히 매수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따져서 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쫓아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좋아질 수 있을지 않을지 검증을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검증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신규 매수는 좀 놔두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인기주로 좀 올라와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양봉 났다가 이제 다시 음봉이 나오는군요.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오늘 음봉 나올 수 있죠. 여기 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횡보를 하고 있다면 아직 하락은 아니니까 뭐 지켜봐도 되겠죠. 지켜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신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전일 좋은 모습 오늘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는 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해야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여기 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좀 크게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횡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뭐 매수를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더 빠지지 말아야 되겠고 더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또 상승을 시도할 거예요. 그런 시도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다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니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로 매수했는데 뒤로 흘러내린다면 오히려 한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중립입니다. 매도도 아닌 매수도 아닌 중립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안 빠져야 돼요. 이번 주 내일까지 해서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모습이
좀 중요하겠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렇게 보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왜 또 인기주에 올라오고 있지? 이게 여기 보시면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사고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아직도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온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단기는 아니 단기라고 보기 어렵는데 물론 지금 저기 하락에 대한 추세는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주도주. 이번에 주도주 아닙니다. 뭐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를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부터 해서 23년 여기 7월 달 고점을 만들 때까지 하여서 여기가 큰 상승이 끝난 종목입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 주도주 되기 어려워요. 거의 뭐 주도주 아니니까 이왕이면 주도주 가서 수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종목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다. 좀 고생을 해야 되나요?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는 종목은 인기가 없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에코프로비엠이 아직까지도 올라오는군요. 자, 그리고 HJ중공업 이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HJ중공업은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격 났어요. 이제 이격이 났기 때문에 이 상승이 큰 만큼 이제 조정 들어가면 되게 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21선을 깨지 않습니까? 21선 깨면 지금 하락하는 것 이거보다는 더 크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섣불리 뭐 매수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꽤 힘을 좀 쓰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기도 있었고 그죠? 좀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많이 좀 이렇게 빠져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HJ중공업이 아직까지 얼마나 뛰었는지 아직까지도 빨간 딱지 이제 좀 단계는 내려와서 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빨간 딱지가 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요 사이에 많이 올라오던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글쎄요. 이게 꽤 올라왔거든요. 알테오젠이 23년부터 이렇게 달려 나와 가지고 좀 상승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호재도 있었죠. 근데 호재도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지금 부진하니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테오젠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닥일 때는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오고 막 안 좋은 소리가 나와도 주가 안 빠진다 그러면 그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전망치도 높게 나오고 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 고점이란 말도 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러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더 빠져버리면 곤란하죠.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더 추가적으로 후퇴가 나온다면 점점점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를 하느냐? 매수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강한 종목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강한 쪽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이제 어떤 쪽으로 기우느냐, 무게추가 이제 매수 쪽으로 기우느냐, 매도 쪽으로 기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쉽게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오셨나요? 네. 자 오늘 뭐 저기 88TV에 서버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기 방송 개설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 입장 기다리는 동안 인기주를 지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주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주식시장 어제 모처럼 좀 눌러졌죠. 하락이 났고 지금까지 잘 상승을 하였는데요. 어제 좀 다소 눌렀고 반등을 하여서 5일선을 지켜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였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5일선 근처에서는 일단 지켜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끝났고 또 한 고비가 넘어갔냐 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고비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살짝 5일선이 이제 위로 향하다가 이제 조금 기울여지고 하려고 있죠. 아래로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가 중요한데 이제 과연 오를 수 있느냐, 여기서 지지하고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결국 한번 눌러주느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폭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3,400포인트 근처까지는 후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사실 뭐 9월달 꽤 상승을 많이 하였죠. 상승을 많이 하였는데요. 한 번쯤 눌러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은근히 또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 신용이거든요. 은근히 신용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제 신용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횡보하면서 신용이 좀 빠지는 듯 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9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신용이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신용을 좀 꺼트리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신용은 꺼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을 꺼트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속 오르기보다는 한 번쯤 눌러주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용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감이 있다면 절대 시장을 도와주어야지 시장을 무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신용을 안 쓰는 것이 일단 도와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용 쓰면 자꾸 무거워집니다. 자꾸 신용을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뭐 그래서 먹을 때는 크게 먹어야 된다는데 절대 아니에요. 시장을 도와줘야지 시장을 이렇게 자꾸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쓰다가 거꾸로 방향 잡으면 크게 당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요. 자, 우리는 절대 레버리지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은 좀 빠지고 있죠. 사실 9월달 시장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지 대부분의 종목은 사실 좀 조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대형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중심은 대형주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 자, 그런데 그 대형주가 이제 맞지만은 여기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중형주 보세요. 오늘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눌러주고 있고 소형주 역시 이렇게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눌렀으니까 이제는 한번 지지가 될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이제 안 빠지고 오늘까지도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 안 빠지고 돌아서는 모습까지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나가서 그렇지 다른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오르는 종목들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9월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외 종목들은 이제 좀 소외를 받았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 반도체주 두 종목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뭐 여전히 쉬고 있는 상태, 여름 이후로 쉬고 있는 상태라든지 좀 실속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자, 9월 달 들어와서는 지수는 오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올선을 좀 깨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 종목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좀 쉬고 있던 종목들.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비록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지금까지의 나름대로 조정은 잘 하였거든요. 그래서 잘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조정을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9월 달은 지금 참 재밌는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저항권에 이제 다가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권에 닿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다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돈 있죠, 매수 여력이 여기에 다 쏠려가지고 다른 종목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춤하면은 그 돈이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에 좀 흘러가면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종목으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 장이 좀 9월달 현재까지의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종목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가지 막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은 다 때가 되면 가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출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봅시다. 참는다면은 아마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달은 참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시장의 내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서로 이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종목들도 좀 주춤하고 쉬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지금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종목의 조건, 좋은 종목은 어떤 것이 좋은 종목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자, 뭐 좋은 종목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좋은 종목 하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좋은 종목 하면 일단 뭐 수익을 많이 줘야죠, 그죠? 수익을 많이 줘야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어떻죠?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이잖아요. 결과. 그래서 항상 보면은 과정이 있고 먼저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원인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우리에겐 수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미 다 올라오고 나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이미 반영되어 버린 상태라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죠? 먼저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은 특히 우상향하는 종목의 특징이 뭐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기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또 다시 이렇게 신고가가 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신고가가 나야지 고점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점이 이제 높아져야 되겠고, 그리고 빠질 때 있죠. 많이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종목은 아무래도 그러한 것에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뭐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잘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 이전에는 어때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는 무척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차이가 나는 이유, 사실은 요 앞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더 좋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신고가 났잖아요. 신고가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나지 못했으니까 왜 얘는 이렇게 잘 가느냐 하였을 때 역시 어떻습니까? 출발에서부터 좀 달랐다라는 거죠. 사실 23년도 출발은 비슷했다면 비슷했어요. 23년도에 출발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먼저 출발을 하기는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년 여기 땅 떨어져 여기가 바닥이죠. 또 한 번의 바닥. 그래서 출발을 하기는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때요? 연초에 출발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출발한 건 그 뒤에 출발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조금 더 앞서가는 듯 하거든요. 예. 아, 특강요.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후반에 저기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끊어져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늦게 출발했어.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자, 근데 그 주식은 물론 출발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진행되어져 가는 상태 있죠. 진행되어져 가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멋있게 출발을 해놓고 그 뒤에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제 잘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면은 자 먼저 보세요. 하이닉스가 어쨌든 출발을 이제 늦게를 하였지만은 저기 24년 여름까지 오를 때의 모습과 삼성전자가 오를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자, 똑같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긴 해요. 여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둘 중에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월 달의 바닥은 55,000원 정도가 되었고 88,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저기 늦게 출발한 자리가 8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25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사실은 하이닉스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 거죠. 많이 났으니까 수익은 어때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그것은 HBM 메모리 쪽에서 하이닉스가 더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성능 메모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납품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생산성이 좋고 수익이 거기서 올라온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렇게 주가가 25만 원 가까이 올라오고 상당한 상승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끌어올라온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다 올라와 가지고 그런 분석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제 출발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출발할 때는 그러한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죠. 심지어 아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주식을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도 잡아보았습니다만은 꾸준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꾸준한 상승. 자, 좋은 종목은요. 꾸준한 상승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가 왜 위기였나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위기가 오기 전에는 왜 좋은 주식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이 장기적인 추세가 꾸준했죠.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네, 어서 오세요. 최근에 보면은 저기 삼성전기도 좀 올라왔거든요. 삼성전기도 그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근데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좋은 종목으로 치주나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더 좋은 종목으로 쳐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오름세가 어때요? 일정하고 꾸준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오르는 구간 보시면 뭐 조정이 없지는 않죠. 조정이 없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어때요? 장기적인 추세가 꾸준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월봉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월봉으로 보면 더 단순하게 되니까 그 조정은 있지만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일정하게 상승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 얘도 저기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올라오기는 올랐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들쭉날쭉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편이죠. 오를 때는 쫙 올라갔다가 내릴 때는 어때요? 막 내려오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90년, 2000년도에 때는 10만 원까지 갔다가 또 여기는 한 2만 원까지 빠져요. 너무 많이 빠진다, 그죠? 아니 여기까지 고점에서 여기 눌러줄 수는 있지만은 누르는 때까지가 거의 뭐 4분의 1 고점 대비 4분의 1로 줄어버리죠. 엄청난 조정이죠. 그러다가 또 상승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상승을 하면서 또 신고가 나기는 나지만은 또 15만 원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빠져요? 5만 원까지 빠지죠. 그러니까 다시 3분의 1로 줄었다가 아니 뭐 신고가는 좋은데 신고가 이후에 4분의 1로 줄었다가 3분의 1로 줄었다가 좀 들쭉날쭉하죠. 되게 이렇게 요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궤도로서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르면요 좀 따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너무 점잖하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좀 개성이 필요하죠. 너무 일정하게 이렇게 성격이 일정하고 딱 이러면은 뭐 신뢰하기는 좋으나 그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요 너무 개성적이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바람잡이가 될 수가 있고 테마만 잘 타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무난하게 오르는 주식이 사실은 주식은 좋은 종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 무난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난해가지고요. 좋은 종목인 건 아는데, 그건 너무 너드하잖아. 그래서 따분하잖아. 너무 모범생 같은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가 하는 종목이 LG생활건강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연구할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LG생활건강 보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꾸준하죠. 적어도 이 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 출발할 당시에는 한 3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170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지나고 보면요. 엄청 좋은 주식이었는데 한 번도 테마를 안 타요. 뭐 심지어 주도주니 어떠니 이렇게 스타성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보통 뭐 잘 오르면은 주도주라 해가지고 막 인기 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종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지나고 보면 참 좋은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흔들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조정할 때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좀 시장 좀 조정하고 종목들이 주춤한데 제가 볼 때 좋은 종목들은 역시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자, 삼성전자도 상승을 합니다. 샀으면 먹기는 먹어요. 근데 수익률이 좀 더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궤도가 일정하지 않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무난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 보세요. 상승한 뒤에 조정이 있죠. 근데 그 조정이 어떻습니까? 좀 들쭉날쭉하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얘도 이제 출발을 하였는데 상승했다가 누르고요. 상승했죠. 7월 달까지 보면은 한 7만 원을 넘어서는 듯 했습니다만은 다시 6만 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다시 상승해서 누르고 이 뒤에는 더 그랬습니다. 2024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더 이게 널뛰기를 하죠. 쭉 상승을 하는 종목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잘 갔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8만 5천 원 지금처럼 8만 5천 원 근처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잘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7만 5천까지 다시 내려오죠. 출발했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또 상승을 해서 또 8만 8천 원까지 또 갑니다. 이때 또 그랬죠. 야, 이제 삼성전자 드디어 회복하냐, 신고가 나냐. 지금 또 분위기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11만 원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88만 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지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앞에 있던 저점보다도 떨어지고 이게 너무 흔들면서 가잖아요. 우상향 하기는 하지만 자, 우상향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좋은데 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너무 흔들어대죠. 너무 이렇게 흔들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멀미하잖아요. 멀미. 우리 멀미 어떨 때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불안할 때 멀미를 하잖아요. 그죠? 멀미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많이 흔드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출발은 비록 늦게 하였지만은 삼성전자는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23년도에도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이닉스가 조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잘 안 빠지죠. 잘 안 내려옵니다. 쉽게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좋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던 종목이죠. 사도 되잖아요. 그죠? 이때 공개 방송에서 하이닉스 사도 됩니다. 하이닉스 사도 됩니다. 그때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아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사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 그때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좋은 느낌이 없을 테니까. 자, 근데 잘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다가 그리고 23년 후반쯤 되어지니까 다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이제 여름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2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너무 많이 떨어뜨리죠. 제자리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또 올라가지만 또 제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 흔들어대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별로 조정이 있긴 하지만 별로 안 들어오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20만 원도 돌파하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이러한 식으로 궤도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많이 누르지 않고 일정하게 꾸준하게 올라요. 꾸준하게. 삼성전자는 많이 흔들죠.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이런 차이죠.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단순히 어떤 회사의 네임밸류라든지, 사실 뭐 네임밸류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절대적이죠. 그죠? 근데 단순히 그러한 것만 믿고 투자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식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그것을 관찰을 하면서 일정한 상승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임밸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좋은 종목은 이렇게 일정하게 상승한다. 특히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받을 때 있죠.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도 보면은 여름에 크게 한번 빠졌죠. 근데 재작년에도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데 하이닉스 안 빠지잖아요. 이때 보면은 조정이 작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조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죠? 조정은 불가피해요.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종목을 선별해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장이 좋을 때는 뭐 다 오릅니다. 웬만하면 다 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근데 조정이 중요하죠. 조정이 중요할 때.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은 막 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막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너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식도 그게 중요하죠. 조정할 때마다 불안해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다만 이 주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도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많이 흔들거나 이렇게 막 가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가는 종목 사실 좋지는 않아요. 너무 화려하게 딱 가버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정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많이 흔든다는 것이죠. 왔다 갔다 부침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름세를 보이기는 보여주는데 꾸준하게 올라야 되고 조정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섹터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과거에는 보면은 뭐 어떤 한 영역이 있다. 뭐 과연 가령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동차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종목들이 같이 가, 거의 뭐 같이 갑니다. 우리 영역이 우리 파구나. 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쪽 파 종목이구나. 그럼 우리 이번에 같이 상승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같은 영역, 같은 파 내에서도 더 잘 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종목을 이제 사는 것이 앞으로 이제 수익에 있어서 관건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르지만은 어떤 종목을 이제 선택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한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 때 신중하게 사야 되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러죠. 우리의 투자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뭐 옛날에는 차표 끊으면 구멍 뚫어졌잖아요. 그런 펀치 구멍 낼 수가 있는데 딱 몇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이 구멍을 뚫을 때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종목을 선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선별인데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어떻죠? 뉴스에 많이 타고 뭐 어디가 유력하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들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소문이 많이 들리는 종목 치고는 실속 없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한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한 시세에 대한 무장,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지만 뭐 푹푹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고, 뭐 조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당한 조정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추세, 즉 궤도가 일정하게 이런 오름세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어떤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막 우당탕탕 올랐다가 쫙 빠지고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처음에는 서서히 오르는 것 같지만은 별로 조정할 때도 많이 내려오지 않고 일정한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따분해 보여요. 재미없어 보이고. 하이닉스도 따분해 보였지 않습니까? 왜 움직임이 없는데요? 따분한데요? 하지만 어때요? 그 여름에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때 안 무너지고 이거 얼마나 잘 버티고 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조정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죠? 아이고, 하이닉스도 이제 드디어 조정이 왔구나. 한 1년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이 왔구나 하는데, 나중에 이 조정은 있었지만 나중에 회복할 때 보세요. 더 많이 오르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저기 고점 가가지고 막 좋다, 막 어떻다, 막 좋은 전망 나오고 막 그런 거 따라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꾸준한 종목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리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어때요?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아유, 근데 오늘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요. 뒤에 좀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저기 서버 이상 때문에 방송이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오늘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짧아요. 자, 그리고 아까 질문 있었는데, 일반 방송하고 특강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 방송은 그거예요. 오늘 이제 시장이죠. 오늘의 시장을 살펴보고, 또 지금 주시해야 될 종목들을 추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특징들 살펴보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VIP 방송이고, 특강은 말 그대로 특강입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요, 짤막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특강은. 그래서 보통 하면 한 4월 들이죠. 강의는 3일 동안 진행되고 기간은 한 4, 5일 들이잖아요. 대신 가격은 싸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 강의도 있고, 주로 싸죠. 이제 좀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짧게 특강 그리고 추천주 받는 그것이 있는데, 뭐 특강이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거기를 파는 것, 그것이 이제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짧은 특강이 많죠. 거의 뭐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VIP 회원에서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은 특강을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특강도 좀 이게 꾸준하게 들어야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죠. 특강은 짧게 끝나니까. 하지만 뭐 전혀 모르는 것과 특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 깨닫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저번 무방에요. 오늘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포함되어 있는데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인데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박 교수님. 자, 그리고 그러면 특강과 일반 방송의 차이가 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VIP 방송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종목 당연히 드리죠. 당연히 그 종목 추천주 나가고요. 특강은 이제 작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짧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계속 VIP 방송을 들으시면은 꾸준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주가 계속 가기는 가는데
이제 중간에 조정하고 막 이럴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특강에 들 지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VIP 방송을 들으면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요. 아, VIP는 문자 가죠. 당연히 문자 가죠. VIP 회원들은 문자 갑니다. 네. 종목 추천주 나가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도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목소리하고 이 음악하고 밸런스가 안 맞나 보네요. 그래요. 음악은 좀 작게 틀어야 되겠네.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몰랐거든요. 자, 그럼 궁금한 점 좀 풀렸습니까? 네. 그래서 뭐 좀 주식에 대해서 내가 좀 체계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들으시는 것이 좋죠. 꾸준히 듣고 추천주 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가 주식이 진행되는 거 그때 상황 특징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들으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특강은 말 그대로 하나의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주 몇 개 좀 추천주 받고 그렇게 가는 거죠. 지난 특강 때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뭐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그분들은 또 다음 특강이 또 있으니까 아쉬운 분들은 또 다음 특강 때 우리 또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아무쪼록 오늘은 시간이 짧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되었다라는 건 그래서 방송이 짧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 또 방송이 있으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